안녕하세요. 마스TV 구독자 여러분, 화성시 미디어센터 이용자 여러분, 저는 화성시 미디어센터에서 말하기 스피치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희 강사입니다. 지난주에 세계적 리더에 빛나는 스피치 비법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세계적 리더의 스피치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론입니다. 엘버트 메라비언의 첫인상의 법칙, 일명 엘버트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딱 맞닥뜨렸을 때 상대방의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 내용적인 요소를 면면히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대 앞에 서는 연사가 되었을 때, 내가 카메라 앞에 서는 방송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상대방 청중 앞에서는 프레젠터가 되었을 때 내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와 말의 내용적인 요소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론을 많이 다 연습할 거야, 공부할 거야, 뭐 이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나의 말의 습관, 말의 패턴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또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내비쳤었고요. 그리고 마스TV에 살짝 공개를 하는 무료 강좌이니만큼 제 비법을 모두 다 공개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성한 콘텐츠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강좌에서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수업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목소리의 3요소였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좋은 목소리의 3요소는 호흡과 발성과 발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게 세 개 중에 어떤 것이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합니다. 저 상당히 단순한 사람인데요. 바로 첫 번째,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갖춰진 상태에서 말을 할 때 과연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신경을 써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과 어깨 그리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잘못된 흉식 호흡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몸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랫배심 두둑하게 차분하게 낼 수 있는 복식 호흡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고 말을 하면서 배가 들어가는,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고 말을 하면서 배가 들어가는 그 원리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엎드려서 말해보거나 누워서 말해보는 것도 추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의 원동력, 말의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가 50분, 5시간 아주 장시간 동안 여유있고 차분하게 일정한 패턴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말의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호흡이 짧은 사람이라면은 풍선을 배에 힘주고 불어보는 연습도 좋고요. 또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그리고 배심을 좀 기를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복식 호흡을 좀 꾸준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은 그냥 좀 공식적인 석상에서 내가 말을 할 때 말하기 전에 몸에 좀 힘을 풀고 긴장을 풀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고 소리를 조금 멀리 낸다라고만 의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게 되면은 목과 코에 막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몸에도 막 잔뜩 힘을 주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머릿속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내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나쁘다, 이것은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목소리가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또 혹은 저 사람의 목소리가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만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목소리, 나쁜 목소리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목소리든 그냥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저 사람 참 목소리가 듣기 좋아, 편안해, 크게 거슬리지 않아, 이 정도로만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목소리는 바로 공명음이 들리는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명소리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어요. 입 안이 동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코부터 시작해서 광대까지, 그러니까 눈 밑에 있는 여기 이 부분까지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공명음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뮤지컬 배우나 연극 배우 그리고 말 쓰는 사람들은 이러한 허밍을 통해서 공명음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발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네. 어떠한 것이든 발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귀찮다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은 입술을 크게 벌려서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목소리의 3요소, 호흡과 발성과 발음은 말하기, 스피치, 소통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요령, 팁, 비법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목소리의 3요소, 호흡, 발성, 발음을 내가 잘 갖춘다라고 의식을 해보는 게 좋을 듯해요. 그리고 바디랭귀지라고도 하는데요. 몸짓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할 때 보면은 그냥 귀만 기울여서 청각적인 요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눈으로 봐가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카메라가 될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시각적인 요소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 시각적인 요소는 어떠한지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강점은 강화를 하고 내 약점은 보완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겠죠.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문맥상 맞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주 멋진 모습으로 소통될 수 있게끔 내 시각적인 요소를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많은 위인들, 많이 알려진 셀럽들의 스피치 비법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리더예요. 우리 삶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재능을 마음껏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면은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청중이 필요한 것, 그들이 기대하는 바에 집중해서 진심을 담아서 말을 잘하는 리더를 훌륭한 리더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 지금부터는 세계적 리더의
다양한 스피치 비법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러한 비법들을 공개하시는 거죠? 어떠한 권한으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자료는 시중에 파는 많은 교재들, 그리고 참고서들, 그리고 이론들,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걸러서 아주 기본만, 핵심만 정리해서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링컨입니다. 말을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요. 미국 16대 대통령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링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게티즈버그의 연설이에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 핵심 내용을 사회 시간에 많이들 배워보셨을 거고요. 또 스피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문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남북전쟁을 끝내고 양분된 국론을 하나로 모은 대통령으로도 유명한데요. 그의 정치 연설이 상당한 힘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의 연설을 아주 한마디로 분석을 하면은 짧고 굵습니다. 분량은 단 2분. 참고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취임사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다들 1시간 이상씩 하셨다고 해요. 근데 링컨은 단 10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3분 정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만큼 짧고 굵은 스피치, 연설을 지향했던 인물이고요. 우리가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강력하게 권하는 스피치 비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말에 집중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다 바빠요.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짧고 굵게 힘있게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서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짧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게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짧게 말하기 위해서 연설문을 작성해서 줄이고 또 줄였고요.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할 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한계가 있다면 내가 할 말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타이머로 클릭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3S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S. 스피디, 심플, 센시티브. 빨리, 간단하게, 감성적으로 말하는 연습.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겠죠. 링컨의 스피치 비법도 여러분들이 좀 일상성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내가 할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한 1, 2분 남짓되게 짧은 시간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 네. 말하는 게 능숙하지 않다면은 좀 내가 할 말들을 써보는 것도,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거든요. 네, 그러한 방법들도 제가 강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 리더의 빛나는 스피치 비법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저는 스피치의 대가 링컨의 스피치의 비법을 공개를 했고요. 다음 주 쭉쭉쭉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적 리더의 빛나는 스피치 비법 다양하게 풍성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알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일상성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마스TV 구독자 여러분, 화성시 미디어센터 이용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